나쁜 감정을 일깨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특히 오페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. 전쟁과 평화에 보면요, 착하고 순수했던 나타샤가 나쁜 악당의 꼬임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장면이 다름 아닌 극장에서 이루어집니다. 오페라 극장에 갔던 나타샤는 오페라를 보면서 나쁜 것에 감염이 돼요. 그래서 나쁜 청년이 유혹하는데 넘어가게 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톨스토이는 특히 그 인간의 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. 특히 이 말로 이루어진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는 말이라는 것을 당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자기는 말로 된 작품을 90권이나 써놓고 말은 거짓이다, 말은 믿을 수 없다,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말은 거짓이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전제를 깔아요. 그건 맞는 얘기죠. 소통, 인간 행복의 전제입니다.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, 또 정말 진정한 대화를 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것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. 어떻게 살 것인가, 즉 소통하면서 살아야 된다, 이것이 답입니다. 다 옳은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통의 기본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특히 톨스토이 사랑한다는 말 믿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럼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? 톨스토이 작품에 보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하는 커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히려 거짓된 사랑, 육체의 끌림에 의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만이 사랑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.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에서도 불륜 커플인 안나하고 브론스키는 정말 처음부터 시종일관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삽니다.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진정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커플들은 어떻게 대화할까요? 어떻게 대화할까요? 어떻게 대화할까요?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상대방에게? 네, 맞습니다. 눈빛이에요. 네, 바로 그것입니다. 톨스토이 굉장히 눈빛을 중요시 여겼습니다. 그에게는 눈이야말로 모든 소통의 기본적인 창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요, 눈 혹은 눈빛에 대한 얘기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. 수백 번 나옵니다. 자, 그 눈 혹은 눈빛에 줄을 그으면서 읽다 보면은 여기저기 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. 그 정도입니다. 자, 이렇게 눈빛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런 커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, 그 안나 카레니나에 보면요, 레빈이 키티에게 청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워요.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빈은 처음에 키티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합니다. 그리고 한동안 정말 그 불행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키티에게 청혼을 합니다. 그때는 근데 청혼을 수락받습니다. 그때 레빈이 청혼하는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. 레빈은 키티에게 감히 청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말의 첫 글자만 따서 이야기를 합니다. 언당나, 그 수 업, 말 그 영, 그 수 업 것, 아 그 수 업 것. 이 글자들은 이런 의미였습니다.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까? 아니면 그때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까? 대단하죠? 네,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키티는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.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도 또 첫 글자만 따서 대답을 합니다. 그, 나, 그대, 수, 업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뭐냐면은 그때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이런 경우라면은 뭐 청혼하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일 것 같아요. 그렇죠? 여러 말 필요 없겠죠? 예, 그럼 뭐 우결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?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예. 그러면 답은 내 결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? 네, 내 결혼. 만약 싫으면은
아니요, 결혼 안 해요. 이러면 될 건데요. 하여튼 이렇게 톨스토이는 어느 정도로 말에 대해서 그런 거북함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런 정도로 말을 자제했는데요. 실제로 톨스토이가 자기 부인 소피아에게 청혼할 때도 똑같은 수법이라니 좀 이상한데요.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톨스토이 35살 때 결혼했습니다. 그리고 신부가 될 사람은 16살 아래였어요. 네. 그래서 그 신부한테 청혼을 하는데요. 굉장히 뭐랄까 형이상학적이면서도 뭔가 거절하기 어렵고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첫 글자만 가지고 당, 점, 행, 욕, 내, 강, 내, 나, 상, 내, 행불, 걸말주. 이게 무슨 소리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?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일단 당은 당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요? 자, 볼까요? 당신의 젊음과 강렬하게 내게 행복이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 줍니다. 박수 한번 칠까요? 네, 잘했죠? 네. 아유, 잘했어요. 자, 그런데 소피아 부인, 이걸 다 알아들었다는 건 아닙니까? 진짜 다 이해를 했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. 네. 자, 상대방이 이런 정도로 멋지게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한다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16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까지 하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됐어요? 평생 싸웠죠.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게 뭐 소통 하더니 결국 소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났구나,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면은 톨스토이는 거짓 예술의 예를 어떻게 들었을까요? 유년시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. 이것은 톨스토이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. 이 첫 번째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모델로 어린 아이를 등장을 시킵니다. 그야말로 유년시대의 이야기죠. 자, 이 유년시대에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.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옵니다.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시를 써서 축하해드려라,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. 자, 어린아이가 시 쓰는 거 잘 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못해요. 그리고 시 쓰는 거 좋아하세요, 여러분들? 어렸을 때, 초등학교 다닐 때 장문 시간에 시 써오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죠? 네. 자, 이 어린아이도 지금 당혹스러워요. 자꾸 시를 쓰라고는 하는데 쓸 수도 없고, 그래서 남이 쓴 시도 베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굉장히 힘들어요, 아이가. 그러다가 가까스로 시규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뭐냐면은 당신을 위로하고 사모하리니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처럼. 잘 썼어요. 네. 자, 톨스토이 러시아 사람입니다. 러시아 시 자유시가 아닙니다. 아분이 딱딱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. 원어로 보면은 운이, 리듬이 딱딱 맞게 돼 있어요. 그냥 쓰는 것도 어려운데 리듬까지 맞춰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. 자,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가 붙여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.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처럼. 자, 그런데 이 아이는 기분이 이상해져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거짓인 거예요. 자기는 어머니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.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시를 쓰라고 하니까, 그리고 운을 맞춰야 하니까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처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싫어요.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?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. 자,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나쁜 예술의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.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운을 맞추기 위해서,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톨스토이는
시 장르에 대해서 정말 나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특히 톨스토이가 싫어했던 그 신의 종류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였습니다. 무슨 상징주의